안녕하세요, 여러분. 68세 우아한 할머니가 며느리의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고 120억 원을 갈취한 후 45년간 키운 아들에게 넌 내 친자가 아니야라며 15억 빚더미에 앉혀 집에서 내쫓으려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 여인의 진짜 정체는 30년간 숨겨왔거든요. 과연 진실이 모두 드러났을 때 누가 마지막 승자가 될까요? 그리고 완벽한 복수의 끝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달 예약 대기가 기본인 고급 한정식집 화양. 오늘도 VIP 룸에는 권력과 재력을 가진 이들의 은밀한 거래와 만남이 이어진다. 하지만 오늘 저녁 이곳에서 벌어지는 만남은 그 어떤 정치적 뒷거래보다도 충격적이고 위험하다. 룸 안쪽 은은한 조명 아래 앉아 있는 여인. 최 여사 68세.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스카프를 우아하게 두른 그녀의 모습은 마치 상류층 부인들의 교과서 같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일반적인 노부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계산과 냉혹함이 서려 있다. 그녀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조차 완벽하게 계산된 움직임처럼 보인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남자. 박 회장, 72세. 비틀거리는 걸음과 술에 취한 듯 붉어진 얼굴. 하지만 최 여사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는 젊은 연인 같은 열정이 타오른다. 이 두 사람의 만남, 겉보기에는 노년의 로맨스 같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둡다. 최 여사의 본명은 최은숙. 30년 전 그녀는 대기업 회장의 둘째 부인이었다. 첫째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들어온 계모였지만 그녀는 타고난 정치적 감각과 냉철한 계산으로 가문의 실권을 모두 손에 쥐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공고한 권력을 구축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의부사들 민호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었다. 민호를 낳을 당시 그녀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왔다. 그 남자가 바로 지금 자신의 며느리 지연의 아버지 박 회장이었다. 30년이 흐른 지금 박 회장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최 여사와 새로운 사랑에 빠져 있다. 치매 초기 증상까지 보이는 그에게 최 여사는 마치 운명의 여인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최 여사에게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다. 테이블 아래에서 맞닿는 두 사람의 손. 박 회장의 손은 떨리고 있지만 최 여사의 손은 차갑고 단단하다. 그녀는 박 회장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는 작업을 조금씩 진행하고 있었다. 그것도 사랑의 눈먼 박 회장이 스스로 원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하면서 최 여사의 집, 청담동의 저택. 겉보기에는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듯하지만 곳곳에 설치된 첨단 보안 시설과 감시 카메라들이 이곳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곳은 사랑이 깃든 가정집이 아니라 최 여사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지휘본부다. 저택의 서재. 최 여사가 혼자 앉아 있는 이곳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거실, 민호 부부의 침실, 심지어 지연의 개인 드레싱룸까지. 그녀는 가족 구성원들의 모든 대화와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걱정이 아니다.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을 대비한 치밀한 대응 시스템이다.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 그 안에는 30년 전의 DNA 검사 결과서가 들어있다. 민호가 박 회장의 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
하지만 최 여사는 이 사실을 박 회장에게 절대 알리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녀는 이 비밀을 이용해 두 남자를 모두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 한다. 최 여사의 입가에 스며드는 차가운 미소. 그녀는 지금까지 30년간 완벽하게 숨겨온 이 비밀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낼 자신이 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이 비밀을 무기로 삼아 더 큰 권력과 부를 손에 넣으려 한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민호가 이미 사립탐정을 고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연이 우연히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는 사실도. 완벽해 보였던 최 여사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밤 12시를 넘긴 서재. 최 여사는 여전히 모니터들을 응시하고 있다. 그녀의 눈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차가운 광기가 서려 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누군가의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30년간 숨겨온 거대한 비밀이 곧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폭발의 파편들은 이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최 여사가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권력과 지위, 그리고 그녀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그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다. 이것은 거짓과 진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숨겨진 욕망들이 뒤엉킨 치명적인 게임의 시작이다. 최 여사의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지 정확히 3일째. 민호는 밤마다 장인의 유언장을 반복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A사 용지 20장에 달하는 재산 분배 내역서. 그런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많은 부동산과 주식이 어머니 명의로 넘어갔을까? 더 기괴한 것은 이 모든 변경이 장인이 죽기 불과 한 달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민호의 손이 덜덜 떨린다. 40억 원 상당의 청담동 빌딩, 3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 세 채, 그리고 시가총액 50억 원에 달하는 상장 주식들. 모든 것이 하나같이 최 여사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절대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다는 것도 민호는 놓치지 않았다.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결혼 17년 만에 처음 느끼는 배신감이 민호의 가슴을 파고든다. 믿었던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끔찍한 확신이 그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새벽 5시, 민호는 강남역 근처의 허름한 사무실을 찾아간다. 간판에는 진실탐정사라고 적혀 있지만 실상은 불륜조사와 뒷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사립탐정 김 대표는 민호의 절박한 표정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민호가 건넨 성금은 500만 원. 그의 통장 잔고를 거의 털어서 마련한 돈이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그는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다. 탐정은 최 여사와 박 회장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 충격적인 발견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최 여사와 박 회장이 지난 6개월간 총 23차례 만났다는 사실. 그것도 모두 은밀한 장소에서. 고급 호텔의 라운지, 한적한 카페,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교회의 펜션까지. 이것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 회장이 매번 만날 때마다 서류 봉투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탐정의 보고였다. 그리고 그 서류들은 모두 재산 관련 문서들이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간다. 어머니와 장인이 자신 몰래 거대한 재산 이동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다. 탐정이 우연히 촬영한 사진 한 장.
최 여사와 박 회장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연인 그 자체였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구토를 참을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지연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하고 있었다. 오래된 가죽 일기장. 아버지가 30년 전부터 써온 개인 일기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펼쳤지만 읽어갈수록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1994년 3월 15일의 일기. 은숙이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1994년 6월 22일. 은숙이가 임신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녀도 나도. 지연의 손이 심하게 떨린다. 은숙이라는 이름. 그것은 시어머니 최 여사의 본명이었다. 그리고 1994년은 신우이인 민호가 태어난 해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더 읽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끔찍해진다. 아버지와 최 여사는 젊은 시절부터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민호의 출생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도. 지연은 자신이 알아서는 안 될 거대한 비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같은 날 밤, 최 여사는 서재의 모니터를 통해 민호와 지연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는 것도, 지연이 박 회장의 일기를 발견했다는 것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도청 장치와 GPS 추적기 덕분이었다. 최 여사의 입가에 스며드는 차가운 미소.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섞여 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방해하려는 자들에 대한 냉혹한 분노.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낸다. 그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민호의 정신과 치료 기록. 20년 전 민호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때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환자는 극단적 선택의 위험성이 높음이라는 끔찍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최 여사는 이 기록을 지금까지 숨겨두고 있었다. 언젠가 민호를 통제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려고.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선다. 먼저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당장 해외로 떠날 것을 종용한다. 그리고 민호가 고용한 사립탐정에게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가짜 정보를 흘린다. 마지막으로 지연에게는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사립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박 회장이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편도 항공편으로.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도피였다. 민호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지연 역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한다.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그녀는 극심한 갈등에 빠진다. 가장 큰 문제는 최 여사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우아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냉혹한 적이었다. 지연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집안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감이 그녀를 엄습한다. 밤 11시. 민호와 지연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것을. 그리고 최 여사라는 여인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민호는 결심한다. 어머니와 직접 대결할 때가 왔다고.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최 여사가 이미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대비책이 얼마나 잔인하고 치명적인지도. 지연 역시 마지막 결심을 내린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지고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하지만 그녀도 예상하지 못했다. 최 여사가 이미 그녀의 계획을 알고 있으며 더 큰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30년간 완벽하게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최 여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까지 그들이 본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충격적일 것이다. 박 회장이 미국으로 도피한 지 3일째. 민호는 마침내 어머니와의 직접 대결을 결심한다. 하지만 그가 서재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그를 맞이하는 것은 예상했던 당황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최 여사는 이미 그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의자에 앉아 차분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이었다. 민호가 고용한 사립탐정과의 계약서, 그가 탐정에게 지불한 500만 원의 통장 내역서, 심지어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최 여사는 이미 민호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다. 최 여사가 건네는 또 다른 서류 봉투.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민호가 20년 전 정신과에서 받은 치료 기록이었다. 최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을 의심하고 뒤를 캔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30년간 완벽하게 구축해온 자신의 왕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냉혹한 분노였다. 최 여사는 민호 앞에서 천천히 또 다른 서류들을 펼쳐놓기 시작한다. 첫 번째는 민호의 회사 부채 현황서. 그가 어머니 몰래 진행한 사업 투자가 모두 실패하여 15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두 번째는 지연의 아버지, 즉 박 회장 명의로 된 보증서들. 민호의 모든 부채를 박 회장이 보증을 서주었다는 서류였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세 번째 서류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박 회장이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모든 보증을 철회한다는 통지서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민호가 15억 원의 빚을 당장 갚지 못하면 파산은 물론이고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민호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단순히 장인과 불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장인의 갑작스러운 재산 이전도, 박 회장의 도피도, 심지어 자신의 사업 실패까지도 모두 최 여사의 각본 안에 있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지연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더욱 충격적인 발견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가 찾아낸 것은 30년 전의 DNA 검사 결과서였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민호는 박 회장의 친자가 확실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같은 시기에 실시된 또 다른 검사 결과였다. 그것은 지연 자신의 친자 확인서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었다. 지연이 박 회장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간다. 자신이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불러온 박 회장이 실제로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 그렇다면
민호와 자신은 남매가 아닌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남남인가?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고 끔찍해져 간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일기장 맨 뒤에 붙어 있던 사진이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최 여사와 박 회장,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 그 남자는 지연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묘하게 자신과 닮아 있었다. 혹시 이 남자가 자신의 진짜 아버지인가? 최 여사는 민호 앞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다. 그것은 민호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신 감정서였다. 정신과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민호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현실 판단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최 여사는 이 서류를 이용해 민호의 모든 법적 행위를 무효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다. 최 여사는 민호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첫 번째 선택은 지연과 이혼하고 모든 재산을 포기한 채 집에서 나가는 것. 두 번째 선택은 15억 원의 빚과 정신과 치료 기록을 공개당하며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 어떤 선택을 하든 민호에게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 여사는 30년간 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민호에게 이토록 잔인한 복수를 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민호가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이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최 여사가 민호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순간이었다. 민호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박 회장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 진실조차도 완전하지 않았다. 최 여사는 지연의 출생에 관한 진실은 아직 숨기고 있었다. 민호는 완전히 무너진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15억 원의 빚이라는 현실적 위기, 그리고 어머니라고 믿었던 최 여사의 냉혹한 배신.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를 짓누른다. 하지만 최 여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다. 지연이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진실들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폭탄과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출생에 관한 비밀과 그 사진 속 정체불명의 남자는 최 여사조차 모르는 새로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지연은 결심한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남편이 절망에 빠져 있는 지금 자신이 발견한 진실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발견한 진실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최 여사를 얼마나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 것인지를. 최 여사 역시 새로운 위기를 감지한다. 지연이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즉시 새로운 대응책을 세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준비를 한다. 30년간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이 가족은 완전한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민호는 절망 속에서 복수를 다짐하고 지연은 진실을 무기로 반격을 준비하며 최 여사는 모든 것을 불사르더라도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결전뿐이었다. 하지만 그 결전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진짜 진실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 이 가족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한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민호가 최 여사의 서재에서 나온 지 2시간째. 그는 자신의 방에서 미친 듯이 모든 서류를 뒤지고 있었다. 15억 원의 빚, 정신과 치료 기록, 그리고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 진실. 모든 것이 그를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최 여사의 완벽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그의 내면에서는 30년간 억눌렸던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믿었던 최 여사에 대한 배신감, 자신을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굴욕감,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거짓이었다는 절망감이 하나로 뒤섞여 파괴적인 복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한다. 최 여사가 모르는 비밀 계좌가 하나 있었다. 5년 전부터 몰래 모아둔 비상금 3억 원. 원래는 가족을 위한 긴급 자금이었지만 이제는 복수를 위한 전쟁 자금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민호의 진짜 무기는 돈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15년간 최 여사의 비서로 일하면서 그녀의 모든 비밀 거래를 목격해왔다. 탈세, 부정한 정치 후원금, 심지어 경쟁사 임원들에 대한 매수 공작까지. 최 여사가 자신을 파멸시키려 한다면 그 역시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들을 가지고 있었다. 정계 마이너스 지연의 예상치 못한 동맹과 협력. 같은 시각 지연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더욱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었다. 30년 전 사진 속 정체불명의 남자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던 중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중 한 명인 김 사장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 사장이 지연의 친부일 뿐만 아니라 30년 전부터 최 여사의 모든 비리를 조사해왔다는 사실이었다. 박 회장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김 사장이 최 여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집한 증거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목록은 민호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지연은 즉시 김 사장에게 연락을 취한다. 30년 만에 친부를 만나게 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김 사장이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지연에게 말한다. 최 여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려면 지연과 민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김 사장이 가진 증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최 여사가 30년 전 첫 번째 남편을 독살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 회장과 공모했다는 결정적 자료들. 심지어 최 여사가 민호의 출생 비밀을 이용해 박 회장을 평생 협박해왔다는 녹음 파일까지 있었다. 지연은 마침내 깨닫는다. 자신과 민호가 지금까지 최 여사의 피해자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박 회장 역시 30년간 최 여사에게 조종당해온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모든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진짜 가해자인 최 여사에게 복수할 때가 왔다는 것을. 협상 결렬과 최 여사의 마지막 발악. 민호와 지연은 처음으로 모든 진실을 공유하며 연합한다. 30년간 최 여사에게 각각 조종당해온 두 사람이 마침내 하나가 된 것이다. 그들은 김 사장과 함께 최 여사에게 마지막 협상을 제안한다. 모든 재산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조용히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모든 비리를 세상에 공개당할 것인가. 하지만 최 여사는 예상과 달리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다. 그것은 김 사장의 치명적 약점이었다. 30년 전 김 사장이 최 여사와 불륜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녀의 남편 살해에 가담했다는 증거였다. 최 여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사장은 단순히 지연의 친부가 아니라 최 여사와 함께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한 공범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30년간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최 여사를 감시해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그녀와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것이었다. 이 폭로로 인해 민호와 지연의 연합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지연은 자신의 친부가 살인범이라는 충격에 빠지고 민호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절망에 휩싸인다. 최 여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욱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다. 하지만 최 여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한다. 바로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알려진 박 회장이 갑작스럽게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그는 혼자 오지 않았다. 함께 온 사람은 다름 아닌 FBI 수사관들이었다. 박 회장이 미국에서 한 일은 도피가 아니라 자수였다. 그는 30년간 최 여사에게 협박당하며 억지로 동조해온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미국 당국에 완전히 자백했다. 그리고 최 여사의 해외 비자금 계좌, 미국 내 부동산 은닉, 그리고 국제적 자금 세탁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 회장이 지난 10년간 최 여사와의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해왔다는 사실이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정상이었으며 오히려 최 여사를 역이용하기 위해 병든 척 연기를 해온 것이었다. 박 회장의 녹음 파일에는 최 여사가 직접 자백한 모든 범죄 행위가 생생히 담겨 있었다. 첫 번째 남편 살해, 민호 출생의 비밀을 이용한 평생 협박, 수십억 원 규모의 탈세와 자금 세탁,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 로비까지 모든 것이 최 여사 자신의 목소리로 기록되어 있었다. 김 사장의 예상치 못한 정체와 완벽한 복수. 상황이 급변하자 김 사장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낸다. 그는 단순한 언론인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최 여사의 범죄를 추적해온 비밀 수사관이었다. 지연의 친부라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는 최 여사의 범죄를 파헤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김 사장이 공개한 증거들은 최 여사의 모든 변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30년 전 남편 살해 당시의 독성 검사 결과 최 여사가 직접 구입한 독성 물질의 구매 기록, 심지어 살해 직후 박 회장과 나눈 축하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더욱 통쾌한 것은 최 여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완벽한 감시 시스템이 오히려 그녀 자신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되었다는 점이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도청 장치들이 최 여사의 모든 범죄 행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김 사장은 이미 1년 전부터 이 시스템에 접근해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 여사의 30년 왕국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진다. FBI와 한국 검찰의 합동 수사로 그녀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 해외 도피로도 막혀버린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모든 비밀이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점이었다. 민호는 마침내 3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굴레에서 해방된다. 비록 최 여사의 친자는 아니었지만 박 회장이라는 진짜 아버지를 찾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다. 15억 원의 빚도 최 여사의 범죄 수익으로 판명되어 모두 탕감되었다. 지연 역시 자신의 진짜 아버지인 김 사장과 재회하며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찾게 된다. 그리고 30년간 괴롭혀온 출생의 비밀도 오히려 자랑스러운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가장 통쾌한 것은 최 여사가 마지막까지 보였던 오만한 태도였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가 생생한 음성과 영상으로 재생되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절망에 빠진다. 30년간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계획이 실제로는 모든 피해자들의 복수 계획에 완벽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 그녀가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사냥감이었다는 진실.
모든 것을 깨달은 최 여사의 마지막 표정은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을 만큼 처참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다. 30년간 숨겨져 있던 모든 거짓과 범죄가 완전히 드러났고 진짜 가해자는 마땅한 응보를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마침내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되찾았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였다. 최 여사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된 지 정확히 24시간째.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져 있었다. 30년간 사회 정상층에서 존경받던 인물이 실제로는 남편을 독살한 살인범이었다는 사실, 수십억 원을 탈세하고 정치인들을 매수한 거대한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였다는 진실이 모든 언론을 장악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민호와 지연은 예상과 달리 해방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30년간 자신들을 지배해온 거대한 악이 무너졌지만 그 폐허 속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또 다른 절망이었다. 진실이 모두 드러났지만 상처받은 관계들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민호는 청담동 저택의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최 여사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면서 이 집도 곧 법원에 의해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었다. 그는 지난 45년간 자신의 집이라고 믿었던 이곳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함만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복수는 완벽했다. 최 여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다. 언론은 이를 정의의 승리라고 보도했고 시청자들은 통쾌해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민호에게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45년간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 키운 도구였다는 사실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지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친부인 김 사장과의 재회는 감동적이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30년간 아버지 없이 자란 상처, 그리고 그 아버지가 위험한 수사를 위해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김 사장이 아무리 사정을 설명해도 지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차가운 벽이 서 있었다. 더욱 복잡한 것은 민호와 지연의 관계였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남남이 되었지만 17년간 부부로 살았던 기억들은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기억들마저도 이제는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생각에 둘 다 혼란스러워했다. 사랑했던 것인가 아니면 최 여사의 조작에 의해 강요된 관계였던 것인가. 박 회장과 민호의 관계는 더욱 기괴했다. DNA 검사 결과 확실한 친자지간이었지만 30년간 서로를 속이며 살았던 기억들이 진짜 부자 관계를 방해했다. 박 회장은 민호에게 미안함을 표했지만 민호는 그마저도 진심인지 의심스러워했다. 30년간 모든 인간관계가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그를 완전히 불신의 늪에 빠뜨렸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들 모두가 최 여사라는 악에 맞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된 후 더욱 깊은 고립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할 것들이 너무나 컸다. 복수 요소의 최후 절정 마이너스 최 여사의 완전한 파멸.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 여사가 감옥에 수감된 후에도 그녀의 파멸은 계속되었다. 교도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30년 전 그녀에게 남편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이었다. 이들은 그동안 최 여사의 권력 때문에 침묵해야 했지만 이제는 당당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 여사의 과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첫 번째 남편 살해 이전에도 그녀에게는 의문스러운 전력들이 있었다. 20대 시절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의문사, 대학 시절 룸메이트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결혼 전 일했던 회사에서 벌어진 대형 횡령 사건까지 모든 것이 최 여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최 여사는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30년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온 연쇄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의 범죄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졌고 피해자들의 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언론은 그녀를 사회의 암이라고 표현했고 전 국민은 그녀의 완전한 몰락에 환호했다. 교도소 내에서도 최 여사의 지옥은 계속되었다. 다른 재소자들은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켰고 교도관들조차 그녀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해온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응보였다. 성장의 미완성과 새로운 갈등들. 하지만 피해자들의 성장은 미완성으로 남았다. 민호는 최 여사의 몰락을 지켜보면서도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다. 45년간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정신적 폐인으로 만들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다. 지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친부를 찾았지만 30년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김 사장과 만날 때마다 어색함과 불편함만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박 회장은 치매 연기를 그만두고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30년간의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짓눌렀다. 특히 민호에 대한 미안함은 그를 점점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민호의 차가운 반응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모두 최 여사라는 공통의 적에 맞서 연합했지만 그 적이 사라진 후에는 다시 각자의 길로 흩어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복수를 통해 일시적으로 결속했던 이들의 관계는 복수가 끝나자마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복수가 완성된 지 6개월 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최 여사가 교도소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로 발표되었지만 부검 결과 그녀의 몸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다. 30년 전 자신이 남편을 죽인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녀 자신이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도소의 CCTV에는 아무런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날 최 여사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의 알리바이도 완벽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완벽한 복수를 실행한 것처럼 보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민호, 지연, 박 회장, 김 사장 모두가 용의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최 여사를 죽일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모든 수사에도 불구하고 진범은 찾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의혹은 이들 중 누군가가 처음부터 최 여사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30년간 최 여사에게 당한 복수를 법정에서 끝낼 생각이 아니라 완전한 응징을 위해 직접 손을 더럽힐 각오를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민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최 여사의 죽음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범인인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그를 괴롭혔다. 지연, 박 회장, 김 사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다시 한번 분열되었다. 최 여사의 죽음으로 인해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컸다. 이들은 모두 최 여사라는 악에서 해방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욕과 불신의 늪에 빠졌다.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고 진짜 복수를 실행한 사람의 정체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30년간의 거짓과 조작이 끝났지만 새로운 비밀과 의혹이 시작되었다. 최 여사는 죽었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와 의심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결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CCTV가 포착하지 못한 교도소의 사각지대에서 누군가가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진짜 복수자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고 언젠가 다시 나타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45년간 아들이라고 믿고 살았던 민호의 심정이 어땠을지, 17년간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에서 고민했던 지연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리고 30년간 협박당하며 살았던 박 회장의 고통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다행히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어요. 비록 그 과정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지만 말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거짓이라도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이해에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을 목격하신다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그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